자, 이번에는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우리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의 적 다한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여름철에 이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는 것을 이제 다한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다한증은 또 그 땀 나는 부위에 따라서 전신적 다한증과 국소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국소적 다한증에는 그 부위에 따라서 수족 다한증, 손발에 많이 나고 애과, 겨드랑이, 그다음에 서해부, 이 사타구니 부위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땀을 아주 가벼이 여겨서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한증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법, 생활관리법까지 모두 알아봐서 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는데요. 두 분은 어때요?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저는 여름에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써야 되고 해요. 예. 굉장히 심하시네요. 왜 좋아하죠, 근데? 아니, 저는요, 여름이 되면은 인중에 땀이 많이 나요. 이거 굉장히 좀 추하거든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다한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땀을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다만 손수건을 이용함에도 주체할 수 없이 땀이 흐른다든지 덥지도 않은데 땀을 과도하게 흘린다든지 또 긴장하거나 하면 누구 앞에서 땀이 비 오듯이 한다든지 그 손발이 너무 젖어서 곤란하다든지 악수하기가 창피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땀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양말을 갈아 신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심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땀으로 인해서 습진이나 무좀 등의 2차적인 질환이 발생할 때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단순히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면은 다한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왜 걸리는 걸까요? 다한증의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다른 질환에 의해서 다한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우리가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괜히 이유 없이 긴장하거나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땀이 비오듯 하는 것을 원발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속발성, 여타 질환들, 당뇨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심장병 같은 질환 때문에 땀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는데요. 실증은 열이 정말로 너무 많아서 이 열을 내리기 위한 기전으로 생리적 반응으로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요. 허증은 뭐냐면 땀구멍을 조절하는 기가 허에서 오는 허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체질론으로 보자면 태음인이나 소양인이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다한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따라서 이 다한증으로 인해서 체내 그 수분, 구성성분을 잃기 때문에 오는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땀을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다한증도 좀 유전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유전적 소인은 크지는 않고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고에 의하면 약 20% 정도가 유전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다한증,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이제 국소적으로 약물을 도포하는 바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땀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신경을 절제하거나 차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대상성으로 내가 원치 않는 부위에 다시 또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히 전문의와 상의해서 할 일이고요. 한의학에서는 약물로 이제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허증에는 아까 그 기를 보하는 약물을 가미하게 되고 또 실증에는 열을 내리는 청열약을 가미해서 처방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네, 정말 기를 보하고 열을 내리는 그런 약재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한가요? 네, 궁금해요. 안 알려줄 건데. 여름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죠.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그 뜨거운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까? 이때 그 인삼과 황기를 거기에 넣어서 같이 조리하게 되죠. 그때 이 인삼과 황기가 그 보기, 기를 보하는 대표주자의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즐겨 먹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매실이 있어요. 매실은 우리가 식사 후에 이제 차로 디저트로 많이 드시는데 수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좀 모아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 효능이 있고요. 또 여름철에 차로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인삼과 황기와 매실이 좋다. 좀 메모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또 다한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한증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선 손에 그 땀이 많이 나서 다한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악수할 때 대인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손수건을 항상 이용하시고 어떤 필기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종이가 찢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바닥에 손수건이나 티슈를 대고 장갑을 끼거나. 네, 사용하는 예. 그다음에 조리하거나 이럴 때는 땀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조리 장갑을 좀 끼시고 그다음에 발에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야 되고요. 양말을 안 신게 되면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예. 또 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무좀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명 우리 싸이로 유명한 곁땀이죠. 겨드랑이 부위에 예. 땀이 많은 분들은 샤워하고 마치고 나서 그 샤워할 때도 그 항균 비누가 있어요. 예. 그거를 사용하시고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그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포송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 외출 전에 탈취제라든지 그 땀을 억제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데오드란트. 예, 데오드란트를 예. 사용하시고 또 통풍이 잘 되고 쉽게 마르는 의복을 착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어요. 그 회색 티를 입으면 안 돼요. 그 곁땀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는 티셔츠거든요. 안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흰색으로 무조건. 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네. 왜 땀 너무 많이 흘리는가 보면 좀 청결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땀 자체가 좀 청결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할 그렇진 때가 있어요. 않죠. 네. 땀은 우리 그 체온을 내리는 중요한 기전이기도 하지만 노폐물을 분비하는 기전인데 그 더러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네랄을 일부 함유하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짭조름하긴 하죠. 네. 근데 이 그 땀을 많이 흘려서 오는 액취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 일반적인 땀구멍에서 나오는 땀과 조금 다른 그 아포크린선이라는 그 분비 위치에서 분비되는 아포크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땀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네. 이 물질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될 때 그 세균이 분해하고 난 산물이 악취를 풍기게 돼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같이 그 아포크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액취증이 오기도 하는 거죠. 결국 그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좀 궁금한 게 손수건을 있는데.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죠? 저도 역시 땀을 많이 이렇게 흘리고 그 옆에 미인이 있어서 그런지 예. 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재용 콘서트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한증 알면 알수록 네. 참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다한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액취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면 그 부위가 항상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 진균들이 서식하기가,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무좀이라든지 습진 같은 2차적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땀이라는 것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생리적인 중요한 기전입니다. 예. 그래서 땀이 많이 흘려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 땀 흐르는 것을 무조건 막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 속에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한 땀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한증 환자들이 땀을 한 번에 내려고 일부러 사우나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도움이 될까요? 미리 뺀다고 해서 그 땀의 양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땀이 난다는 것에 더 긴장을 하면 더 땀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면 홍조 있는 분들이 나 얼굴 빨개지네? 당황하면 더 빨개지거든요. 땀이 나면 내가 좀 땀이 많습니다. 인정하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땀이 많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겨드랑이 닦아주면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한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좀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의 건강을 또 관리를 해 나가신다면은 더 이상의 스트레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한증 환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한증 결코 창피한 질환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그 반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알려가지고 내가 이런 질환이 있지만 건강히 살아간다고 이렇게 의연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 플러스 여름철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한증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많이 기대해 볼게요.